네, 이달의 달달한 10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고득점 노려볼 수 있을지 우리 이달의 전문위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정말 좋습니다. 말 그대로의 불금 같은 하루인데요.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또 시장 포인트 잡아볼 수 있을지 오늘장 포인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꺾이는 고용과 IMF의 경고라고 이렇게 포인트 잡아주셨는데요. 위원님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장에선 정말 빨간불 켜주고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오늘 시장 다들 오랜만에 어제 그 하락분을 만회하면서 좋은 시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전일 뉴욕 증시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부활절 휴장과 또 휴장임에도 불구하고 발표되는 이러한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숨죽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8만 명으로 전달 대비 하락하긴 했지만요.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2만 명으로 21년 12월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명 미만으로 강했던 이유가 노동부의 통계 기준 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기존 방법대로 통계를 냈다라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미 지난 2월부터 20만 명이 넘었다라는 이런 사실이 드러났죠. 또한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의 감원 보고서에서는요. 3월 감원 규모가 총 8만 9천 명으로 전달 대비 15%가 증가를 했고요. 전년 대비로 봤을 때 31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그 증가폭이 상당히 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고용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노동부의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와 또 이런 휴장을 앞두고 장 초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를 했지만 기술주 위주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요.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채권 금리나 달러 인덱스, 유가와 같은 이러한 통화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러한 지표들은 별다른 변동 없이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전일 IMF의 크리스나 총재는 세계 성장률이 향후 5년간 3%에 머물 것이다 라는 이러한 발언을 했고요. 또 그중에 절반을 중국과 인도가 차지할 것이고 선진국의 90%는 올해 경제활동이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팬데믹 이전 10년간 세계 연평균 성장률은요 3.8%로 IMF 전망은 1990년 이후 최저 성장률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폭발적인 수급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1% 이상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어제 하락분을 만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압도적인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섹터에 대해서는 수급이 사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다만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고 또 2차전지 섹터에 대한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테마 동향 보고 가야 되겠죠. 자, 일단 테마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감산 소식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차트를 보신다면 DB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DB 보시고요. 자, DB를 대장으로 해서 본방송을 통해 추천드린 미래반도체, 그리고 MK전자, 한미반도체와 같은 이러한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5%대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 또 삼성전자가 4%대 상승을 나타내면서 기염을 토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의 돈을 다 이 두 종목이 다 빨아들이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굉장히 상승폭이 큽니다. 자, 또한 현대차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10% 이상 실리콘을 함유한 음극재 배터리를 차기 전기차에 적용하겠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리콘 음극재 테마가 형성이 되었죠. 자, 이녹스를 대장으로 해서 그리고 KBG, HRS, 대주전자재료와 같은 이러한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의 불씨가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죠. 코스모학이라든지 세로닉스와 같은 일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여전히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시장이 좋지 못할 때 움직이는 테마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동전주 테마인데요. 오늘 동전주들이 대거 테마를 형성을 했습니다.
자, 한국유전, 그리고 오가닉 코스메틱, 그리고 나노캠텍 이렇게 동전주들이 대규모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스킨앤스킨, 펑션그룹, AB프로 바이오와 같은 이런 후발주들이 또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동전주들은요, 급등락이 상당히 심하죠. 그리고 거래 대금이 작기 때문에 굉장히 난폭한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접근하시기엔 리스크가 상당히 큰 테마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테마가 형성되었구나, 시장이 좋지 않구나 정도로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보시라는 건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로봇 관련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아마케 관련주인 EDGC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 테마를 형성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려야 되겠죠. 미국 국가경제연구국 NBER에서 경기 침체를 판정하는 세 가지 대분류가 생산, 소비, 고용이죠. 그중 생산에서 1개 항목, 소비에서 2개 항목, 그리고 고용에서 3개 항목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마지막까지 버티던 고용에 이제 급이 가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주목해야 됩니다. 자,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아무튼 세계 경제는 착륙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다라는 거죠. 착륙할 때는 반드시 뭐를 매야죠?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다행히도 시장은 우리에게 안전벨트를 맬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있다라는 거죠. 금리가 동결되는 구간까지 절대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 기대감으로 인한 추격 매수 구간이 아닌 수익을 챙기면서 비중을 축소해 나갈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중소형 테마주에 대해서는 단기 스윙 전략 계속해서 유지하겠습니다. 기존 종목들에 대해서 비중 축소가 어려우신 분들은 소액이더라도 인버스를 통한 일부 해지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수익 챙기면서 좀 대응을 해봐야 될 때다. 누누이 말씀 주고 계시고요. 역시나 중소형 안에서는 단기적인 스윙 전략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달달한 섹터 통해서 수익률 잡아봐야 될 텐데요. 오늘의 섹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주셨네요. 최근 자동차주들 이번 주 들어서 성적이 꽤나 좋았는데요. 자동차 부품 어떤 모멘텀에 주목을 하고 계신 걸까요? 네, 기아부터 먼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아차의 경우에 보신다라면 기아는 2026년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를 100만 대 이상, 그리고 2030년에는 160만 대 이상 판매하겠다라는 목표를 공개를 했죠. 북미나 유럽과 같은 이런 주요 지역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을 올해 11%에서 52%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또한 내연기관을 포함한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올해 320만 대를 시작으로 해서 2030년에는 430만 대를 제시를 했는데요. 최근 2차 전지에 밀려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소리 없이 신고가 행렬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눈치채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자동차 부품과 또 배터리팩 부품을 파는 이러한 일부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이렇게 소리 없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 자동차 업종은 최근 경기 침체 우려에도 양호한 실적을 내고 있고요. 또 올해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될 경우에 실적은 더욱 개선될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 완성차 업체들이 갈수록 전기차에 대한 생산 비중을 늘려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 부품이나 또 배터리팩 관련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그럼 원픽 종목 어떤 종목으로 골라오셨나요? 네, 저는 현대공업을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자, 현대공업은 자동차 내장재 전문 업체죠. 현대 기아차의 주요 협력 업체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주요 내장재를 생산하기 위한 신규 공장을 설립을 했고요. 또 올 하반기에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용량 배터리 생산 업체인 유로셀에 2차 전지 분리막을 납품하는 이러한 에너에버 배터리 솔루션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 21년 미국의 2차 전지 실리콘 응급제 업체인 엠프리우스에 140만 달러를 투자한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현대차가 내년부터 실리콘 응급제 10% 이상을 배터리에 적용한다라는 이러한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현대차의 1차 벤더로서 현대공업이 한 번 더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지분 투자 그리고 또
지분 투자 부분도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조지아주에 그 전기차 주요 내장재 생산을 위한 신규 공장을 설립하는 이러한 이슈도 부각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로서 현대공업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종목 같은 게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 차트 보시면요. 오늘 아침에도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금 바닥권에서 추세를 완전히 돌리는 듯한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야 되는 종목이고, 그리고 목표가는 9,600원, 손절가는 하단에 6,8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공업 원픽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현재 자리에서도 한 9% 이상의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목표가 9,600원 그리고 손절가 6,800원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위원님의 달달한 수익률 점검 들어가 볼 건데 미래반도체 한 달도 안 됐습니다. 3월 14일에 주셨는데 와, 단기간에 수익률 132% 넘어가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도 급등입니다. 지금 자리 어떤 전략 맞을까요? 네. 반도체는 제가 AS를 계속 해드리면서 아직 반도체 섹터는 한파동이 더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미래 반도체는 앞으로 더 갈 것이라는,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AS를 해드리면서 부각을 시켜드렸는데요. 자,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바닥권에서 매수 사인을 드렸고요. 지금 단기간에 100% 이상 수익률을 또 드리는 종목이죠.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대장주다라고 말씀드려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미래 반도체 이제 100% 이상 수익을 줬으니까 어느 정도 챙겨가면서 대응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물량들은 조금 보유하시면서 더 추가 수익 즐겨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좋은 타이밍에 들어갔습니다. 미래반도체 이렇게 또 새로운 전략 세워주셨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인 KEC 되겠습니다. 지난주 초반에 목표가 달성하고 좀 어느 정도 숨 고르나 싶더니 오늘 다시 튀어가는데 또다시 시작인 걸까요? 네. 전력 반도체 전문 기업이고요. AI 시대에서 핵심으로 저전력 반도체는 미래 먹거리로 부각이 되기도 했었죠.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전기차나 태양광 쪽에서도 수요가 확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KEC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될 종목입니다. 지금 목표가 돌파한 이후에 다시 조정 주고 있지만 지금 이 조정의 자리는 매수 타이밍이다, 아름다운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2,5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재매수 관점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봐도 좋을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500원 이탈되는지 지지되는지 그 여부 좀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KEC까지 오늘 목표가 달성한 두 종목 AS 점검 들어가 봤네요. 자, 이렇게 달달한 10분 이달의 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